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곤 합니다. 이 공포썰은 전형적인 한국식 도시괴담의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용한 동네에 수민이라는 대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학교와 알바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주말에는 항상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수민은 기분 전환을 위해 인터넷 카페에서 도시 괴담이라는 게시물을 읽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집 근처 허름한 오래된 아파트에 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종종 이사간 사람의 집에 이상한 편지가 도착하거나 악몽을 꾼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아파트 4층에 살던 어느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고 그 후로 그 층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이 가족이 살던 집은 아무도 살지 않지만 밤이 되면 가끔 창문에서 흐릿한 불빛이 새어나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수미는 그 이야기를 읽고는 별것도 아니라며 넘겼지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수미는 그 오래된 아파트의 4층 복도를 걷고 있었고 문 하나가 서서히 열리면서 그 안에서 흐릿한 그림자가 보였던 것입니다. 깨어난 후에도 그 꿈의 생생함 때문에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며칠 뒤 수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아파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멈추고 아파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4층을 올려다봤는데 그 층에 한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수미는 계속해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항상 그 아파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어느 문이 열리면 그 안에서 차가운 속삭임이 들려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꿈에서 감싼 듯한 오싹한 느낌에 의식적으로 애써 그 꿈을 잊으려 했습니다. 며칠 후 수미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 아파트 주민이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수미는 용기를 내어 그 주민에게 그 아파트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주민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가볍게 웃으며 그냥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가끔 이상한 일이 생기긴 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수미는 그 말에 기이하게 끌리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미는 더욱더 실감나는 꿈을 꾸고 말았습니다. 꿈속에서 4층의 문이 열렸고 이번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인 이수민을 초대하기라도 하듯 손짓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속삭이는 듯한 천천한 목소리로 어서와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꿈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수미는 다음날 그 아파트에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낮 수미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아파트에 도착해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복도는 무섭도록 조용했지만 수미는 한 걸음 그 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수미는 심호흡을 한 후 노크했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 누군가 문을 서서히 열었습니다. 그러나 수민이 본 것은 아무도 없고 마치 오래된 먼지 냄새처럼 싸늘한 공기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민은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급히 돌아섰지만 복도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민은 황급히 아파트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수민은 그 아파트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수민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그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서와 기다리고 있었어 라는 속삭임은 마치 실제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몇 주 후 수민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들 중 하나는 그 아파트와 관련된 또 다른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에 따르면 그 여인은 남편과 아이에게 버림받고 혼자 아파트에 남겨졌으며 그 후로 자신이 집안에서 시든 꽃처럼 지내다 어느 날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의 혼령이 아직도 그 집에 머물며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수미는 오싹함과 두려움에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속삭임이 단순한 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친구들에게 그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그 여인의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었고 수미는 아파트에 대한 공포를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늦은 밤에 창밖을 바라볼 때면 그 4층의 창문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언제라도 그 여인이 또 다시 자신을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연을
직장인 김민수는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서울에서 꽤나 저렴한 가격에 넓은 공간을 구할 수 있었기에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하지만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전 몇몇 친구들은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해 불길한 소문을 들려주었다. 그곳에서는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리며 몇몇 주민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처음 이사했을 때 민수는 그저 헛소문이라고 생각했다. 아파트는 처음 보았을 때부터 상당히 낡고 오래된 느낌이었지만 그 정도의 금액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짐을 정리하고 피곤한 몸을 침대에 뉘었다.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 현관문 쪽에서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다. 그는 처음에는 바람이 부는 소리거나 옆집에서 나는 소리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그 소리는 더욱 빈번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현관문을 열어보아도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할 즈음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을 만났고 조심스럽게 그 소문에 대해 물어보았다. 주민은 곧바로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가 사는 13층이 특히 심하다고 말했다. 그들 사이에서는 모두 그 층이 저주받은 층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민수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더욱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그는 방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한밤중에 갑자기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순간 침대 옆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놀란 민수는 전등을 켰으나 방에는 그 혼자뿐이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판청과 미세한 발소리를 들었다. 결국 민수는 이에 대해 정신적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삿날 짐을 모두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는데 벽 한쪽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민수와 비슷하게 생긴 남자가 찍혀 있었고 뒤에는 안심이 되어 기쁘다 라고 쓰여 있었다. 아파트에서 탈출한 후 민수는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잊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가끔씩 혼자 있을 때마다 그 아파트에서 경험한 이상한 일들이 떠올라 몸서리를 치곤 했다. 그 후로도 그 아파트와 관련된 소문은 끊이지 않았고 13층은 여전히 비어있는 날이 많았다. 민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저 무서운 이야기로 치부하거나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공포를 겪은 것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적당한 캠핑장을 골라 텐트와 필요한 장비들을 챙겨 길을 나섰다. 캠핑장은 시원한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신속하게 텐트를 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어둠이 깔리자 산속은 매우 고요해졌고 우리는 모닥불 옆에서 서로의 얼굴을 밝히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때였다.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친구 중 한 명이 농담 삼아 늑대나 곰이 오는 거 아닐까?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듣고 웃는 사람은 없었다.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그곳이 산속이었고 흔히 있는 일을 과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 중 일부는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나는 아직 잠이 오지 않아서 밖에서 혼자 앉아있는데 귀뚜라미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나는 놀라서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발소리는 우리의 텐트 주변을 선회하는 듯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때였다. 텐트 안쪽에서 친구 중 하나가 나와서 내 옆에 앉았다. 그 친구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되었다며 같이 있어 주려고 나왔다고 했다. 둘이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니 그도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들리지 않아? 내가 물었다. 아니,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친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순간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확실히 2명의 발소리였다. 그러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주변을 걷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무서워져서 얼른 텐트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남은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피곤해서인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눈치였다. 가까스로 잠에 들었을 때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나는 숲속을 걸었고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재촉했지만 그것은 항상 내 뒤에 있었다. 갑자기 앞에 거대한 나무가 나타났고 그 나무 아래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얀 안개로 가려져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날카로운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깨니 텐트 밖에서 실제로 비명이 들렸다. 친구들도 다들 깨어났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텐트 문을 열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우리의 텐트 주변에 의문의 발자국들이 빙 둘러가며 찍혀 있었다. 이 상황에 우리는 모두 소름이 돋았다. 아침이 되자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일어난 일에 대해 거듭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그날 밤 정말로 무언가를 겪었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나는 캠핑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름밤의 그 신비로운 여인과 발소리를 떠올린다. 이는 장난인 것 같지도 않은, 그렇다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던 사건으로 남아있다. 우리가 그날 들은 소리와 꿈 속에서 본 여인이 누구였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되어버렸다.